검은 장미는 매일 자라나고 있다. 시들지 않고 점점 내 심장 가까이로 피어오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쪽지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어. 넌 이제 완전히 잊힌다. 마지막 기억을 지워줄게, 세리나. 사라진 마법학교 입학생 명단. 나는 세리나 크라비엘 서부왕국 마법청이 운영하는 리에르 마법학교의 정식 입학생이었다. 입학 허가서를 받은 순간 그 벅찬 감정, 마차에 올라타 학교 정문 앞에 다다랐던 첫날의 떨림, 그리고 대강당에서 받았던 첫 지침서, 모든 순간의 기억이 명확하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입학한 지 3일째 되던 날, 나는 우연히 기숙사 공용홀에 걸린 입학생 명단을 보게 됐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내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았다. 분명히 전체 124명. 하지만 그 안에 세리나라는 이름은 없었다. 심지어 내 성씨인 크라비엘조차. 처음엔 단순한 행정 오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학생들이 하나 둘 나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다. 너 누구야?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조차 날 기억하지 못했다. 수업을 같이 듣던 친구들도 날 모른다고 했다. 심지어 교수님들까지도. 미안한데 넌 내 강의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야. 난 분명히 강의를 들었고 시험을 봤고 기숙사 방도 지정받았는데 모두가 나만 기억 못했다. 아니, 어쩌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그런 혼란 와중에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었다. 매일 밤 내 침대 머리맡에 놓이는 검은 장미 한 송이.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장미는 시들지 않았고 무슨 마법인지 내 방에서 절대 버려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장미 아래엔 항상 작은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거기엔 늘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늘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넌 존재해서는 안 됐던 아이야. 공포에 떨면서 학교의 사서탑까지 찾아갔고 그곳에서 나는 놀라운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크라비엘 가문의 실종자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름 세리나 크라비엘. 상태 강제 소거. 소거일 입학식 다음날. 원인 허가하지 않은 출생. 불법 마력 보유. 정체불명의 존재와의 연결.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검은 장미의 발신자가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읽었던 책 한 권. 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법사, 이름 없는 스승, 기억을 먹는 자라는 존재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가 주는 선물은 늘 검은 장미라고 되어 있었다. 그는 존재에서 지워진 자들을 조금씩 모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금기의 마법사. 그리고 나는 아마도 그자와 연결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던 거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누군가의 기억에서 조금씩 더 빠져나가고 있다. 내 방은 점점 투명해졌고 내 책상엔 먼지가 쌓이지 않게 됐고 내 그림자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검은 장미는 매일 자라나고 있다. 시들지 않고 점점 내 심장 가까이로 피어오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쪽지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어. 넌 이제 완전히 잊힌다. 마지막 기억을 지워줄게, 세리나. 세리나가 누구지? 세리나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눈 없는 하녀. 저는 엘렌 루체 데카르스트야. 남부의 몰락한 귀족가에서 태어나 13살부터 중부의 큰 저택에서 하녀로 일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에르브릴 후작가의 제2저택이었죠. 그 집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 1층 부엌 옆 하녀방에 있는 늙은 하녀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주인들도 다른 하녀들도 그 방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 하녀라고만 불렀죠.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제자리에서 바느질만 하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죠. 그녀가 눈이 멀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전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하녀와 눈을 마주쳤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눈은 없었어요.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살이 완전히 꺼져 있었고 눈꺼풀은 붙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확히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와 마주친 그날부터 제 주변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 일기를 누군가 대신 써놓고 거울엔 제가 아닌 낯선 하녀의 모습이 비쳤고 하녀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퍼졌죠. 야, 엘렌은 원래 없었잖아. 그치? 그 방에 들어간 애들은 원래 다 그랬어. 그들이 말하는 그랬어가 뭔진 모르지만 하녀들은 점점 저를 피했고 식사는 제 자리에 오질 않았고 주인들도 절 보지 않았어요. 전 살아서 투명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서재를 청소하다가 찾은 작은 노트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엔 하녀 명단이 적혀 있었고 그 명단 하단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죠. 하녀작는 귀족이 본 적 없어야 하며 눈이 사라졌되 얼굴을 기억한다. 그녀가 본 자는 존재에서 지워지며 기억 속 다른 모습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붉은 잉크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엘렌 루체 데카스트리아. 인식 완료. 전 그날 밤 다시 그녀의 방으로 갔어요. 무언가 돌려받고 싶었어요. 적어도. 제가 저였다는 증거라도. 방은 조용했고 그녀는 여전히 바느질 중이었어요. 하지만 손은 실이 끊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이 없는 얼굴로 저를 정확히 바라봤고 입을 열었어요. 넌 아주 예뻤구나, 엘렌. 너 이제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다시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제 방은 다른 하녀가 쓰기 시작했고 제 옷장은 비워졌고 제 발소리는 더 이상 저택에 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녀의 옷자락에 제 바느질 무늬가 한 땀 한 땀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 혼자만 아는 패턴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새로 들어온 하녀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1층 부엌 옆방에 있는 그 하녀 눈이 없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 그 아이도 나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오늘 이야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하녀와 눈을 마주친다면 절대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기억은 얼굴에서 시작되니까. 엘렌? 글쎄, 처음 들어보는데.